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제 성주운 모집을 여러분들에게 공고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음력으로 예전부터 10월달을 상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상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윗상자를 이제 한문으로 윗상자를 이렇게 표기를 해서 높은 달, 윗상, 위의 달, 상달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거는 왜 그랬냐면 예전부터 이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가을에 모든 곡식을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물에 이렇게 제일 풍성할 때가 가을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딱 10월달이 음력으로 10월달 정도가 되면 모든 추수가 돼서 정말 제일 1년 중에 풍성한 달이 된다 해서 10월달을 상달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이제 예전부터 뭐 가택의 고사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제사라든지 이런 일들을 다 상달에 10월 상달에 많이들 했습니다. 일부러 상달을 기다려서 10월달을 기다려서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상달이라는 거는 10월달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10월달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성주운이랑 10월달이랑은 또 무슨 관련이 있느냐. 예전부터 또 10월달에 하는 고사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나라 고사도 그렇고 예를 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이제 고사들, 제사들을 중요한 일들을 10월 상달에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성주운이라는 거는 10월달에 많이 받았습니다. 문헌에도 나와 있는데요. 왜 10월달에 받았냐면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이 모든 이제 추수를 곡식을 이렇게 추수해서 굉장히 풍성한 때이기도 하지만 예전부터 또 성주운이라는 거는 집안에 이제 가택신이라고 해서 대주, 집안의 대주가 되겠죠. 남자분들이 보통 받는 게 성주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많이 이제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시대가 달라졌죠. 그래서 여자분들도 많이 성주운을 받는 시대가 왔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일들도 물론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성주운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가택신이라고 해서 많이들 받아져 왔는데 특히 이제 예전에는 남자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봄에 받으면 뭐 이렇게 바람이 난다. 또 뭐 몇 월에 받으면 어떻다. 이런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표현을 했죠. 조상님들도 많이 변했고요. 죽은 귀신들도 많이 급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해 나가는 것도 지혜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월 달에 물론 이제 상달에만 받지만 요즘에는 10월 달, 몇 월 달 가리지 않고 사실은 받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받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일 먼저 욕심 많으신 분들 있죠? 제일 먼저 이제 자기가 1월 달이 되면은 이 운을 어차피 받을 거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뭐 어느 쪽이든 찬성을 하고요. 또 남자분들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남자분들만 받는 게 성주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몇 월 달이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제가 올해는요 1차 모집을 했던 적이 있어요. 1차 모집을 성주운 모집을 몇 달 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올해는 두 번째로 이렇게 성주운 모집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10년에 한 번 오는 성주운이라고 해요. 기회가 참 많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20대까지는 부모 슬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의 운으로다가 살아가거든요. 미성년자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의 기운으로다가 커버가 되고 부모의 기운으로다가 살아가는 게 20대까지. 미성
미성년자, 20살까지는 부모의 기운으로 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0세가 넘으면 이제 성인이 돼서 비로소 내가 개인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27의 첫 번째 초년 성주운이 들어옵니다. 비로소 첫 번째, 인생의 첫 번째 초년 성주운이 들어오는데요. 나이대가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6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여집니다. 6번. 6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이렇게 굵직하게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6번의 기회가 있고요. 또 그 나이대가 아니더라도 제가 오늘은 호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나이대가 아니더라도 성주운이 작용하는 나이대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 해운년마다 달라져요. 올해는 몇 살, 몇 살, 몇 살, 내년에는 몇 살, 몇 살, 몇 살 이렇게 해운년마다 나이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주운이라는 거를 놓치고 가면은 또 10년을 기다리든 몇 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운을 꼭 놓치지 말라고 받아가시라고 제가 일일이 나열을 오늘 해드릴 거고요.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20살까지는 부모의 기운으로 산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기운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만 20세가 넘어서 27세에 비로소 첫 번째 성주운이 오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초년성주운이라고 하거든요. 이 초년성주운은 예로부터 결혼운이 열린다 해서 초년의 기운이 싹 트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27이 돼서 초년 성주운이 들어올 때에 결혼의 운도 왕성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기운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그때 운이 열린다. 결혼의 기운이 그때부터 열린다 해서 초년 성주운을 굉장히 큰 의미를 예로부터 그랬잖아요. 결혼을 한 사람은 어른으로 취급을 하고 결혼을 안 하면 어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이 결혼이라는 거는 일륜지 대사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의미로는 어른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했다. 그래서 27이 돼서 비로소 어른으로 인정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초년 성주운이 결혼의 운이 열리는 결혼의 운이 왕성히 열리는 시기로 첫 번째 시기로 보여지고요. 또 이 이제 37살이 되면 2년 성주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일을 시작하죠. 그러면 직장에서의 일이나 사업의 운이 왕성해진다. 그래서 운을 받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37, 27 이게 뭐 어떤 운이 들어오고 어떤 운이 들어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나쁠 때는 좀 막아가고 좋을 때는 운을 받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 성주운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다고 나한테 오지를 않아요.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서 우리가 운맞이를 했을 때만이 성주운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성주운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냥 제숫굿이나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운맞이가 아니라 성주운이라는 반드시 형식에 맞추어서 이거를 운맞이를 해야지 내가 성주운이라는 걸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27에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결혼의 운이 그때부터 왕성해지는 거고요. 37에 받으신 분들은 이제 직장의 일이라든지 사업의 운이 이렇게 열린다, 왕성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제 47이 되면요. 우리가 와가성주라고 합니다. 47에는요. 기와장을 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옛 어르신들이 참 표현도 아름답지만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 나이대별로 그런 운들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다 표기를 해 놓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와장을 비로소 기와집을 짓는 운이 들어온다.
옛날에는 기와집이 제일 뭐 고래등 같은 기와집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와집이 제일 이제 이렇게 부를 상징하는 그런 주택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47에는 우리가 기와집을 짓는 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집을 짓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운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집도 짓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부동산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운도 열리고 그 부동산 운이 점점점 왕성해져서 여러 채를 또 살 수도 있고 47에 받으신 분들은 57까지 그 운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7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47에 받아서 부동산 운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게 이제 47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7에 이렇게 와가성주운이 들어오신 분들은 꼭 운을 받으셔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제 사업에 이렇게 기운도 왕성해지고 물론 문서가 굉장히 47에는 제일 문서가 대기란 운이 들어올 때가 47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물론 자손의 번창, 자손의 번성도 보여집니다. 47에는 여러 가지가 정말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앞뒤로 정말 제일 활동도 많이 하고 많이 이렇게 성과도 이뤄내는 초석을 다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나이대가 되기 때문에 47 되신 분들은요. 꼭 성주운 받으셔서 이렇게 재산을 늘리시고 부를 축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에는 57세의 대가성주운이라고 하는데요. 57세를 이제 되신 분들은요. 예전부터 이제 종가를 이루고 이렇게 자손이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가 많이 이렇게 번성을 하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는다. 가족이 늘어난다. 그리고 사업의 운이 열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57세. 근데 예전하고 지금이 조금 한 20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60만 넘어가면 이제 모든 경제 활동을 접어서 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었잖아요. 그리고 생명도 수명도 짧았기 때문에 60세가 넘으면은 거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취급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절대 안 그렇죠. 요즘에는 70, 80까지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한 20년은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57세, 61세에도 이렇게 많이 성주운을 받습니다. 다음은 이제 61세 환갑성주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들은 뭐 예전에는 건강운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손운에 관해서만 굉장히 중요시했는데요. 요즘에는 사업의 운으로다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좀 전에 말씀해드렸던 그런 지금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활발히 하시는 61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환갑성주운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업의 운으로다가 대길하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요. 77세의 노재성주운이신데요. 이분들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전에는 뭐 노재성주운을 거의 거론을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돼서 뭐 이렇게 살아계신 분들도 얼마 안 계시고 또 그때 돼서는 뭐 거의 운을 논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뭐 들먹거리지를 않았는데요. 요즘에는요 77세 노재성주운을 받으셔서 100세까지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77세에는요 건강의 운을 지켜가라 해서 많이들 운을 받고 있답니다. 네, 건강 발언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성주운이라는 거는 제가 몇 편에 걸쳐서 많이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 찍어놓은 영상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이렇게 성주운을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성주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운이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무슨 운
너무 이름도 많은 운들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을 제대로 받아가느냐, 내가 제대로 내가 취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운을 절대 모르고 살아도 승승장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뭘 열심히 기도를 하고 뭘 해도 막 그 밥에 그 나물인 것 같은 분들도 많으시고, 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 이유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나쁠 때에는 좀 막아가고 좋을 때에는 내가 취해야 되죠. 요즘에는요, 자기 PR 시대잖아요. 이렇게 무당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서 알려지는 것처럼 내가 들어오는 복도 내가 끌어당겨야지 내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내 거 되지 않아요. 특히나 이 사주를 보시면 연월일시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름이 있죠. 사람이 연월일시 같구만 사주팔자가 정해지지 않아요. 연월일시가 있고 본인의 이름이 있고 본인의 부모자가 있고 조상이 있고 자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변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 그게 통틀어서 자기의 사주팔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을 해가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살잖아요. 똑같은 연월일시인데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그지가 되죠. 그것처럼 다 이렇게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런 다른 환경 속에서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해도 이만큼이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안 해도 이만큼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 본인의 사주팔자에서 비롯이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해도 그만큼인 사람이 있죠. 왜 그러냐면요, 그 사주팔자가 신약한 사주냐 강한 사주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강한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내 사주가 다 다르듯이 내가 갖고 있는 사주를 조금씩 보태가자는 거죠. 내가 이만큼의 50점짜리 사주를 갖고 있다면 그게 갑자기 100점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 100점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50점에서 10점, 10점, 10점을 채워나갈 수는 있어요. 어떻게? 운을 받으면서. 그렇게 채워만 나간다면 같은 사주인데 어떤 사람은 50점에서 머무를 수가 있거나, 아니면 혹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내 발목을 잡아서 40점, 30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50점짜리 인생이라도요, 내가 차곡차곡 노력해서 쌓아만 간다면 60점, 70점, 80점이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경험을 많이 했던 일이고, 제가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신도분들이나 여러분들을 기도해 드리면서 많이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올해 성준이 드신 분들은 올해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내년이 되면 이 기회는 오지 않아요. 성주운이라는 명목으로는 이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또 한 10년을 기다리든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한번 지나면 되돌아오지 않거든요. 정말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운도 귀중한 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데,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의 몫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걸 또 알아채시는 분들은 그 알아채서 자기 걸로 만드시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주운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가는데, 성주운이 매일 드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나이대별로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성주운을 뭐로 보느냐? 도대체 성주운은 뭐예요? 이렇게 또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모든 여러 가지 운들이 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의 이름들의 여러 가지의 형태의 여러 가지의
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주운을 제가 제1로 꼽는 거는요. 모든 운이 있지만 성주운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성주운을 가택신이라고 했습니다. 성주운을 집안이 편안해야 나가서 돈도 벌 수 있는 거고 건강도 한 거고 이렇게 자손도 번창하는 거예요.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죠. 그렇듯이 기본이 탄탄해야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무너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성주운이라는 건 예전에는 가택신이라고 봤는데 요즘에는 문서운으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알기 쉽게 표현을 해드리는데요. 이 문서운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도 문서고요. 또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근데 여러분,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요.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입니다. 그리고요, 회사에서 내가 도장을 찍는 것도 문서고요. 내가 만약에 사장이야. 그러면 내가 어떤 거래처랑 이렇게 거래를 트고 계약을 하고 하면서 도장을 찍죠. 그런 것도 다 문서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는 것도 문서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다 문서로 보는데요.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처음에는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힌트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는요. 너무 큰 운이 들어올 때는 나쁜 것도 큰 게 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운 들어왔다고 하는데 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디서 점을 봤는데 운 들어온다고 해서 사업을 해도 된다고 그러고 뭐 장사를 해도 된다고 그러고 오픈을 해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망했다 이거예요. 망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망하는 것도 문서입니다, 여러분. 이 너무 운이 크게 들어올 때는 나쁜 것도 호사다마라고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강한 사주를 갖고 있다면 그거를 내가 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걸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가 사주가 약하고 내 그릇이 작다 보면 너무 큰 운이 들어오다가 내 그릇이 엎어지겠죠. 그래서 엎어져서 간다라는 표현들을 또 많이 해요. 나쁜 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이 50%, 50%인데 그 기운은 똑같은 50%라고 할지언정 나쁜 게 더 강하게 나한테 느껴지거나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운이 들어왔는데 망했다. 운이 들어왔는데 죽었다. 사고가 났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 27, 37, 47, 57, 61, 77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큰 운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운을 받아서 자기 걸로 취해야, 그래야 내 운이 펼쳐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냐면요. 대부분의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면요. 이 나이 때 이렇게 운들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어머, 선생님, 운 받았는데 왜 올해 뭐 아무런 그게 없나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운을 받고요. 그 해보다는 그 다음 해에 아니면 6개월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발복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올해 내가 뭐를 분명히 운을 받고 올해 당장 잘 되고 싶죠. 하지만 올해 이 운을 초석으로 해서 이게 발동을 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거든요. 운을 받아놔야 운이 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운이 받아놔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동을 하진 않아요. 운을 받아서 이게 쓰여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이렇게 10월 상달에 큰 달에
이렇게 추수해서 제일 풍성한 달에 제일 잘 받아갈 때에 이렇게 운맞이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운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이런 10월 상달에 운맞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10월 상달을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해를 놓치면 또 내년도 후년도 오질 않기 때문에요. 지금밖에 못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꼭 이번 10월 상달에는 성주 운을 꼭 받으셔서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일 대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이대 호명할 건데요. 먼저 27세부터 호명할게요. 여러분 27세, 33세, 35세, 37세 그리고요 41세, 43세, 45세, 47세 다음은 51세, 52세, 53세, 55세, 57세 61세, 63세, 65세, 67세 71세, 77세 이런 분들이 성주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분들이 성주운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지금 10월 상달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날짜를 너무 이제 이렇게 잡다 보니까 모집 기간이 굉장히 이번에는 짧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모집을 하고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혹시 하루 이틀 이렇게 앞뒤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12월 2일로 제가 날짜를 잡고 있고요. 지금부터 모집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빨리 신청을 하셔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나이대 분들은 꼭 성주운 받으셔서 만사대길 하시고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로 또 연락 주시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주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단체로 모집을 한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또 성주운에 대해서도 여러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단체 성주운맞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결정이 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또 박차를 가해서 여러분들 성주운맞이 정말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라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도 이어서 성주운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요. 성주운이라는 명목으로 오는 운이 인생에 6번이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주운은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문서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서. 옛날에는 이 가택신이라고 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마다 이렇게 집을 지을 때만 성주신이라는 거를 받았는데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어느 집에 가든 예를 들면 내가 이사를 하든 내 집이 있든 내 집이 없든 성주운을 받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예전이랑 또 생활 습관도 많이 달라졌고 지금 사는 풍토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기운도 많이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주운이라는 거는 또 예전과 달리 받아들이는 방법과 이 풍토도 다르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성주운을 결국은 예전에는 한 집안에서 이 한 터에서 보통 뭐 4대, 5대, 적어도 3대, 2대까지 살면 몇백 년을 살게 되잖아요. 50년씩만 해도 3대만 살아도 150년이 되는데요. 이렇게 한 터에서 자리를 잡고
받고 사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단 말이죠. 내 대를 떠나서 다음 때까지 이 터에 의해서 발복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죠. 그래서 하나의 집을 지을 때 정말 예전 사람들은 더 목숨을 걸고 성주신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아파트로도 이사를 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주택으로도 이사를 하시지만, 그렇다고 이 아파트 또 보면은 한 동에 여러 가지 호수가 있죠. 그리고 층층마다 다 각기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땅의 기운이 어떻게 이 가가호호마다 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요, 너무 신기하게도요, 신비롭게도요, 이 호수마다 성주신이라는 게 다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주신에 대한, 성주 기운에 대한 영향을 받고, 그 성주신의 터줏대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터신, 이 터신이라는 터줏대감이 있는데요. 이 터의 기운을 제일 밝혀주는 터신이 계시는데, 이 터줏대감이 곧 성주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요, 이 터에서 제일 영향을 받는 건, 이 터의 기운을 제일 영향을 받는 건 대주인 거죠. 그러면 대주란 무엇인가? 집안의 어른이죠. 돈을 벌어오시는 아빠 혹은 뭐 할아버지, 이렇게 남자분들, 장남자손, 뭐 차남자손, 이렇게 남자분들을 우리가 예전에는 대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대주가 꼭 남자만 대주 역할을 하지는 않죠. 어떤 집안은 여자 남자 다 같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도 대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남자도 반드시 분명히 대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혹은 여자분만 있는 집안도 계시죠. 대주가 안 계시는 집안. 그러면 반드시 이 여자분이 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주가 편안해야 우리가 이 대주의 영향이 성주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데, 이 대주가 편안해야 집안이 편안하고, 집안이 편안해야 가족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주의 운을, 기운을, 이 대주의 흐름의, 기운의 흐름에 따라서 이 집안이 흥망성쇠를 하기 때문에 이 대주의 운을 제일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요, 이 대주의 기운이 발동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발동을 하냐면요, 우리가 나이로도 알 수 있어요. 태어나서 20살까지는 우리가 미성년자로 봅니다. 부모스라에서 태어나서 20살까지는 부모의 영향을 반, 그리고 내 기운을 반, 사주의 영향이 반반씩 해서 20살까지는 반반의 기운을 받고 우리가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요, 20세가 지나면 이제 비로소 성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성인이 돼서 바로 내 세상이야, 이게 아니죠. 성인이 돼서 비로소 27살의 첫 번째 성주라는 게, 성주운이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7의 첫 번째 성주운이 발동을 해요. 이게 초년 성주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들어왔다 이거죠. 초년에 처음으로 들어온 성주운이다 이거죠. 그래서 초년 성주운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요, 10년을 건너뛰어요. 그래서 이 운이 10년 뒤인 37에 들어옵니다. 37에. 그 다음은 또 47에 들어옵니다. 다음은 57. 다음은 61세 환갑성주운. 그 다음에 마지막 77세 노제성주운으로 끝을 맺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수히 많은 나날을 겪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올해 운이 괜찮은데 왜 이렇게 나는 안 풀리는 거야 했을 때, 올해 운은 나한테 좋을지 몰라도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살이 있다든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조상님이 계시다든지, 어떠한 터의 작용이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나에게 영향을 끼칠지는 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고 후년도 좋고 이렇게 매년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해운년이 매년 기운이 바뀝니다. 아시죠, 여러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해서 12띠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12띠의 기운이 매년 기운을 관장한다. 근데 이 기운에 따라서 나의 기륭화복도 영향을 받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삼재때려서 안 좋고 또 어떤 사람은 삼재가 아닌데도 뭐 평생이 삼재인 것 같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근데 우리가 잠깐 올해 이민년에는요 굉장히 운이 좋으세요. 해도 고작 1년인데 이 1년 안에서도 뭐 3, 4월만 괜찮고 5, 6월만 괜찮고 이렇게 달수로도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1년 12달이 다 좋은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도 우리는 1년에 대한 이 운맞이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1년 동안 안에 이 12달 안에 벌어지는 일 중에서 어떠한 운기가 상승될 때를 포착을 해서 그때 터지라고. 그래서 운맞이를 하는데요. 우리 이 성주운 같은 경우는요. 10년을 관장을 해요. 10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다른 건 몰라도 엄마들이나 뭐 자녀분들 있으신 엄마분들이나 이렇게 아빠분들 뭐 직장 생활 하시건 아니면 자기의 뭐 본 영업을 하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회사를 하시든 여러 부류들이 있으시잖아요. 직업 간에도. 근데 이런 분들에게 정말 제가 단연코 성주운만은 놓치지 마세요 라고 열심히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성주운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또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성주운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 올해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내년에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선. 하지만 문헌에도 나와 있는 이 나이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7, 37, 47, 57, 61세, 77세 이렇게 6번 오는 성주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나이대예요. 그러면 이 나이대에 정해져 있다는 거는 뭔가 중요하니까 이런 정해진 문구가 있겠죠. 문헌에도 기록이 돼 있겠죠. 근데 이 나이대가 아닌 다른 나이대에도 성주운이라는 거는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운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고 뭐 정말 요만한 운과 이만한 운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롯이 성주운이라는 게 발복을 할 때에 이 운을 놓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또 오늘 처음으로다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성주운이 뭐야? 이분이 자꾸 이 선생님이 성주 하는데 뭐야?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요즘 세대에서는 문서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서가 있죠.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반대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예요. 또 우리가 어떤 회사를 차리거나 영업장을 차리거나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죠. 그런 것도 문서죠. 근데 또 반대로 문을 닫는 거, 회사를 문을 닫거나 영업장을 문을 닫아. 그것도 문서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렸죠. 하고 말고 이렇게 반대작용으로 일어나죠. 호사다마라고요. 운이 올 때는요. 좋은 것과 나쁜 게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좋은 운이
저절로 와서 나를 막 발복시켜주고 나를 막 흥하게 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왜? 너무 큰 운이 오니까. 이 운이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운의 크기는, 예를 들면 내가 그릇이라고 하죠. 내 운의 그릇은 요만한데 만약에 이만하게 큰 운이 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운이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다가 결국은 넘쳐서 뒤집혀요. 그러면 있는 운마저도 없어지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 안 오느니만 못한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이 사주팔자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운을 보거나 뭐 이런 점집에서 보든 철학관에서 보든 어디에서 이렇게 자기의 사주팔자를 보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한데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조금 뭐 신가물이 세다, 아니면 조상가물이 세다, 아니면 뭐 그런 기운이 조금 있다, 아니면 좀 사주가 풍파가 심하시네요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어떤 영향? 좋은 영향은 또 크게 받고 나쁜 영향은 또 작게 받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운을 받아서 내가 이 운의 활약을 좀 잘하자. 그리고 이 운을 좀 좋게 가자. 문서를 잡아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모든 문서가 있어요. 아파트를 사는 것도 문서, 파는 것도 문서, 내가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문서, 아니면은 이직을 하는 것도 문서, 아니면 회사 안에서 뭐 승진을 하는 것도 문서, 잘리는 것도 문서, 여러 가지 문서에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문서가 잘 잡혀야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자 되는 문서를 옳은 문서로, 바른 문서로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이걸 취해야, 내게 돼야 내가 그 운의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 성주 운만큼은 제가 정말 목에 핏대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성주 운맞이를 시작한 게 올해가 이제 단체로예요, 여러분. 단체로 운맞이를 시작한 게 지금 3년 차에 듭니다. 3년 차에 들어요. 뭐 어떤 해운년에는 한 번만 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다 보니까 뭐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해야 되고 또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또 힘이 들기 때문에, 또 제가 일사가 뭐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남으면 모르는데 일사가 또 바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매달릴 수가 없죠. 근데 때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되고 지금 가버리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10년이나 지나야지 돌아올 수 있는 이 성주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바쁜 와중에 하루라도 시간을 빼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운을 좀 받아들이자, 이런 취지에서 용기를 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이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뭐 53살에 운이 들어오고 55세에 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1년짜리 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성주운은 10년을 관장해요. 27에 받아서 37까지 타고 갑니다. 그리고요, 27에 받아 놓으면 37까지 무수히 많은 문서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문서가 옳은 문서, 바른 문서, 돈 되는 금전 문서로 가서 발복을 해서 부자 되시라고, 인생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잘하시라고, 그래서 성주운을 받는 거예요. 또 27에서 37 넘어갈 때, 27에서 한번 받았죠? 그러면 이제 다음은 37이에요. 37에서 또 받아. 그 다음은 또 47이에요. 그러면 이 47까지 가는 와중에 또 37에서 문서운을 받아놨으니 옳은 문서, 바른 문서로 이게
활약을 하게 되면 내가 나름대로 금전이 풀릴 수도 있죠. 그러면 세세히 들어오는 이 세운에서 1년짜리 운은 세운이라고 하거든요. 10년을 관장하는 운은 대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주 운맞이는 대운맞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운에서도 잘 되다 보면 내가 또 운맞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덧붙이는 거죠. 내 운에 큰 운은 하나 받아놨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 하나하나 또 혹을 달아주는 거예요. 점점 부풀을 하고 욕심이 많죠. 그렇게 운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작 우리가 큰 운은 모른 채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세운에서든 올해 뭐가 들었어, 뭐 내년에 어떤 운이 들었어, 요 하나하나 1년짜리 세운에서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것조차도 삐그덕삐그덕.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운 받았는데 내가 좋은 일이 없어요. 뭐 운 받았는데 뭐 그닥 운의 활약을 못했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너무 미비하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해서 운 활약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큰 운은 기본적으로 초석을 다지는 운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셔라 하는 거죠. 그래서 27에 한 번 받고 37에 받고 47에 받고 이렇게 차곡차곡 운도 저축을 하듯이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27부터 57까지 4번 동안 저축을 한 사람과 갑자기 57에 한 번 딱 받은 사람과는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죠. 말년복이 달라지는 거죠. 중년복도 달라지는 거죠.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 성주운이 거꾸로 우리가 성주바람이 들었다, 성주바람이 불었다, 성주가 뒤집혔다, 성주가 뭐 옳게 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뒤집혔다 이런 표현을 왜 하냐면 성주가 들어왔을 때 성주를 받지를 못하고 내가 운의 활약을 못하고 또 더군다나 그 해운년이 나에게 조금 안 좋은 해운년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감을 조상감을 이렇게 풍파가 많은 신약사주이거나 이런 분들은 더 뒤집히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주운이라는 거를 꼭 받아서 차곡차곡 좀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아까 27, 37, 47, 57, 61세, 그 다음에 77세 마지막 노제성주운까지 이렇게 6 나이대를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음력 10월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또 있어요. 어떤 분들, 1살씩 어리신 분들, 26, 36, 46, 56, 60세, 그 다음에 76. 이분들도 성주를 같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이 음력 10월인데요. 이분들은 내년에 성주가 들어오시는데 지금 음력 10월이면 내년 운을 벌써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 무당들은 그렇게 통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력 9월부터는 내년 운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뭐 1월 1일 날 땡 하고 운이 시작되고 12월 31일 날 땡 하고 운이 마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서서히 시작돼서 서서히 저물게 돼요. 운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차피 내가 내년에 성주운을 받을 거면 그러면 1월에 받는 게 제일 좋잖아요. 지금 10월에 받으시는 분들도 지금 해운년에 꽉 찬 달에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운이잖아요. 이때 놓치면 내년에는 못 받으세요. 꼭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때 정말 받을 걸 후회돼요. 지금이라도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 타이밍이 중요하죠. 내가 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그리고 어떠한 일을 사람을 잡느냐 못 잡느냐, 다 타이밍이 문제인데 이 운을 잡는 것도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렇게 잘 알려드리는데 세상이 좋아져서 요즘에는요, 돈 안 내고도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놓치지 말고 이 운을 꼭 받으셔서 운의 활약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26세, 27세, 36세, 37세, 46세, 47세, 56세, 57세, 60세, 61세, 76세, 77세 이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10년을 관장하는 성주운 대운맞이로 진행을 할 거다 이거죠. 대운이에요, 여러분. 1년은 세운, 10년은 대운. 10년짜리 대운을 꼭 받으세요. 그래서요, 오전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대부분이 뭐 이렇게 단체로 할 때에는 만약에 뭐 100명이 접수를 했다 치면 어떤 분은 뭐 예를 들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오실 수 있어도 뭐 그냥 단체니까 뭐 그냥 싼 맛에 하니까 뭐 그냥 이렇게 안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요, 오시는 분들이 훨씬 유리하시죠. 안 오셔도 단체 성주운맞이라고 해도 성주운을 양껏 다 제대로 받아는 드리는데 오는 분들에 대한 특혜가 있어요.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가 어쩔 수가 없느냐? 오신 분들은 공수를 내려드려요. 한 분 한 분 선생님들이 공수를 내려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 1,000,000원짜리 굿을 해서 얻는 그 한두 마디 공수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돈 1,000,000원도 투자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운맞이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뭐 소소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다 모였지만 내가 참석만 한다면 공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공수를 내기 위한 개인적인 운맞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개인적인 운맞이인 경우에는 안 오셔도 공수를 내드립니다. 못 오셔도 공수를 다 내서 그거를 제가 뭐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다 전송을 해드려요. 하지만 단체 운맞이는 공수 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신 분들에 대한 특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제가 매년 어떨 때는 뭐 해운년마다 달라요. 어떤 해에는 한 번 단체 성주운맞이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봄, 가을로 2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많을 때는 3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주운을 더 좋게 잘 받아들일까 연구를 하게 되죠. 근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단체로 어떤 운맞이를 한다든지 단체로 어떤 살풀이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가격이 뭐 굉장히 뭐 몇만 원 선에서 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저 대놓고 디스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른 눈으로, 바른 시각으로 잘 꿰뚫어 보셔야 돼요. 5만 원, 10만 원으로 단체 운맞이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그분들은 박리담회식으로 이게 장사도 아닌데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모집을 하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면 인원 초과가 됐을 때 제 안에서의 인원이 있습니다. 왜?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 이름, 그 사람마다 이름 다 호명해 줘야죠. 법문할 때. 그리고 또 이 생년월일 다 호명해 줘야죠. 또 그 사람의 주소도 다 호명해 줘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 소원 성취 다 적어서 붙여야죠. 그런데요, 이분들을 한 명 한 명씩 한 번씩만 호명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법문만 몇 시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를 막 몇천 명을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해서 하루에 끝낸다? 이틀에 끝낸다? 이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성주 운맞이, 다른 운맞이에는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요. 다른 운맞이에서는 예를 들면 뭐 운맞이 형식으로 이제 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요. 이 성주 운만큼은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준비물이 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운을 받더라도 애군액사를 다 풀고 운을 받지 않으면 운이 제대로 받아지지 않죠. 그러면 이분들 애군액사를 다 풀어드려야 돼요. 먼저 다 풀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운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요, 그냥 운맞이랑 틀린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성주 운만큼은 그래도 10년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을 내서 하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해드립니다. 어떻게 동일하게 해드리냐면요. 우리가 이제 애군액사를 푸는 준비물이 있어요. 헌속옷, 입었던 속옷. 근데 이제 빨아서 세탁하셔서 보내셔야 되는데 갖고 있는 헌속옷 중에서 제일 낡은 걸 보내시라고 그래요. 또 손톱, 발톱, 머리카락. 이걸 같이 보내시라고 그래요. 이거는 애군액사를 푸는데 사용하는 준비물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뭐 본인 아들이 뭐 멀리 있어서 말을 못해서 뭐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서 이러신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런 거는 또 제가 준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드려요. 근데 또 하나, 이 성주운에서는 중요한 게 새 속옷을 사서 보내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새 속옷이 필요합니다. 새 속옷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새 속옷을 저희가 운맞이하는 동안 거기에 운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시 반송해 드립니다. 제가 다시 댁댁마다 다 붙여드려요. 일이 끝난 다음에, 성주 운맞이가 끝난 다음에 다 한 집 한 집 붙여드려요. 일이 참 많죠. 그러면 이 붙여드려서 이 운받은 속옷을 입으시라고 해요. 입으시면서 본인이 어떠한 중요한 일에 있거나 이 속옷을 운받은 속옷을 입고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재수 보시라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라고, 그래서 운이 빵빵 터지시라고, 그래서 이 새 속옷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 제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개인이 하는 운맞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그날 당일날 가져오셔도 돼요. 근데 이 단체로 하다 보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돼요. 헌속옷은 헌속옷대로 다 허수아비에 이름 하나씩 다 쓰고 생년월일 쓰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새 속옷은 새 속옷대로 다 깨끗한 또 저희가 이렇게 종이에 다 접어서 하나하나 다 또 생년월일과 이름 써서 다 준비를 일목요연하게 하게 됩니다. 그 준비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운맞이를 할 때에는 하루에 끝나는 것 같아도 그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수일이 걸려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시라고, 이 운 받아서 좀 부자 되시라고, 내가 하는 일에 좀 발복하시라고, 그리고 특히 이게 문서운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서를 옳은 문서, 바른 문서, 금전되는 문서로 부자 되시라고 이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주 운맞이 준비. 이해가 되시죠? 저 굉장히 그래도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혹여라도 이거 듣고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시면 전화 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은 못 해드립니다. 뭐 이거 보지도 않고 성준이 뭐예요? 막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일단은 영상을 좀 보시고
그러고도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주 운맞이, 대운맞이 단체 성주 대운맞이 하는 날짜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은 적어도 저희가 한 3, 4일은 마감을 전해둡니다. 그래서 마감을 해서 그날부터 또 택배가 와야 되잖아요. 너무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뭐 망설일 거 없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10년짜리 운인데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엄마가 받아주시는 거고, 또 본인이 일을 안 해도 우리 남편이 지금 운이 좀 안 좋은데 내가 받아서 남편의 운바지라고 하죠. 운을 이렇게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10년 만에 오는 이 성주운을 다들 많이 받으셔서 정말 대한민국에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